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대출 규제도 아니고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2017년 8월 2일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 전입니다. 이후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만을 고집한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그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명분은 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결과는 정말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대출은 투자금을 최소화하여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여러 대출 상담사나 담당자들과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능한 대출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권 막바지에도 부동산 규제라는 정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또 대출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농협을 시작으로 일부 은행들도 대출을 전면 중지하거나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되니까 투자자들은 손을 놓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크게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대출을 막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다 해주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늘려갔었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 이름으로 집 사고 땅 사고 했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은행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대한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찾아보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어려워지는 것은 또 서민층입니다. 정부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또다시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모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빚은 늘어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한하려고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사상 최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이를 따르는 은행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출 금지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자꾸 손대는 이유는 돈 나올 구석을 막아서 부동산 매수 수요를 꺾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한 액수를 줄이는 기존 규제와 대출 행위 자체가 막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협은행은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신규 가계대출을 사상 처음으로 아예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우리 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으며 SC제일은행은 담보대출 중에서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축소했습니다.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연소득의 2배였는데 금감원이 최근에 연소득 이내로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연쇄적으로 줄이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중과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것인데 농협은 이미 7%를 넘겼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목표치에는 여유가 있지만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현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자체가 막히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가을 이사 계획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일정이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이 막혀버리면 결국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반기 가계대출을 7% 가까이 늘려서 올해 목표를 이미 채웠다. 연간 6% 이하로 맞추려면 이제 동결이나 그 이하로 가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의 최근 말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상 대출 중단이 되었고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은행의 대출이 막힌다고 돈을 못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본업인 대출을 포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풀고 있는 중이고 지난달 강화됐던 DSR로 가계대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세대출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메인인 집단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세대출은 갭투자를 유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갭투자가는 전세금을 올려 부족한 매입자금을 충당하고 세입자는 쉽고 싼 전세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돕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이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기는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이라는 우회 수단을 통해서 대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한다면 주거비용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시기는 그만큼 늦어지겠죠. 현재는 매물 잠김과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대출을 막을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규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막고 집값 안정이라는 허울 아래 실거주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출을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도 집값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도 신고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대출 규제도 시장 안정의 핵심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진 자와 없는 자는 나눠지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